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독학사 2단계 회계 원리를 같이 공부하게 될 신미숙 교수입니다. 일단은 회계라는 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회계를 어디서 이제 조금이 아니더라도 회계를 공부하고 왔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가? 일단 회계에 대한 선입견을 먼저 버리셔야 될 것 같은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나는 수학을 잘 몰라서 회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또는 그런 분도 보셨어요. 내가 한자를 잘 몰라서 회계하고는 거리가 있다. 한자는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회계 원리, 회계학이란 과목은 수학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과목이고 그 다음에 한자하고도 상관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 회계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들이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그게 회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 중에서도 저희 2단계 회계 원리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회계 원리가 있고 뭐 재무회계가 있고 고급 회계가 있고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데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범위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회계 원리를 좀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 놓으셨다. 그러면 재무회계든 고급회계든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독학사 이외에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따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회계는 그냥 기업들의 장부 작성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부를 작성을 할 건데 너네가 알아서 작성하라. 그럼 기업들마다 자기네 나름대로 유리한 장부를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라. 그게 회계에서 다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원리를 공부할 때 일단 첫 번째 마음가짐은 간혹 회계에서 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꼭 회계 원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회계 원리 특히 초반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암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자, 회계를 공부할 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공부 방법 다독의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독의 반대말 생각을 해보면 정독이 아니라는 거죠. 회계학이란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거를 한 번에 이해를 해서 문제를 한 번에 풀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요.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이고요. 만약에 이해가 된다. 나는 정말 회계를 처음 접하는데 한 번 읽었는데 이해가 된다. 그런 분들은 정말 천재세요, 천재.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공부할 때는 정독이 아니라 다독의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교재가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겠다. 그런 것보다 뭐 이동하시면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시던지 아니면 화장실 가서 읽으시던지 그렇게 한 번 1회독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2회독, 3회독 했을 때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독의 형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예습 복습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습 안 하셔도 돼요. 복습만. 예습해오지 마세요. 간혹 이제 뒤에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를 가면 그때는 제가 예습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만 예습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예습 말고 복습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다 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쁜 일상 중에 내가 추가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복습까지 한다. 어렵죠. 그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복습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 동영상 강좌가 쪼개져 있잖아요. 이걸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듣지 마세요. 몰아서 듣지 마시고 여기 쪼개서 들으신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교재 복습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복습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뭐 문제풀이든
중간에 OX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 풀이가 있을 텐데 문제 풀이를 하실 때 특히 이제 분계라는 게 나올 거예요. 지금 분계가 뭔지 몰라도 이제 분계라는 게 나올 건데 그거는 반드시 손으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손으로. 그럼 손으로 하지 뭐 발로 하냐? 그게 아니라 반드시 눈으로 말고요. 여러분들이 좀 팔이 아프시더라도 손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또 눈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과 손으로 해결하시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뭐 객관식 문제야 그냥 눈으로 보셔도 괜찮은데요. 객관식 말고 주관식. 그러니까 저희 시험에 주관식은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주관식은 이제 분계라는 거를 주관식이라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 작성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럼 그때는 반드시 손으로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걸 내가 할 때 뭐 주관식 문제를 푸는데 그냥 난 눈으로 다 풀었어요. 그럼 100% 시험장에 가셔서는 해결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으로 풀어야 된다. 일단 그것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어렵지 않으시죠? 다독의 형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복습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때는 눈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해야 된다. 회계 원리 잘 해놓으시면 그 나머지 뭐 재무회계, 중급회계, 고급회계 내용들 어렵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해서 독학사 2단계만 통과해야지라는 마음가짐보다도 이번에 독학사 2단계에서 내가 회계 원리라는 거를 공부를 해서 회계학을 마스터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운다는 게 특히 초반에 제가 꼭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거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암기를 하시고 그 고비만 딱 넘기시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게 술술 회계원리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너무 몰아서 듣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써드린 공부 방법 이것만 지키시면 독학사 2단계 회계원리 즉 40문제 객관식만 나와요. 예전에 주관식 나왔었는데 지금 객관식만 나오니까 40문항 중에서 내가 100% 모른다고 하더라도 60점 넘기는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에서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일단은 뭐 제가 잔소리를 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